네, 마켓 앵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죠. 연준의 금리 인하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어떠한 종목과 섹터를 바라봐야 되고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준이 9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선택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랑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인하를 선택을 한 건데 점도표 많이 좀 주목하셨을 것 같아요. 연말까지 2차례 더 인하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준의 선택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지금 사실 오랜만에 금리 인하한 거는 네.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시장도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점도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지표잖아요. 근데 일단은 점도표 상으로는 지금 10월 말 그다음에 12월 중순쯤에 있을 FOMC에서 금리를 2번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요거는 아직은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예상을 할 뿐이지. 일단 경제적인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강도는 또 변할 수가 있는 거고 연준 같은 경우도 사실 데이터에 따라서 사실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지금 연내에 2번의 금리 인하가 무조건 확정적이다라고 속단하고 너무나도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로만 비중을 급격하게 늘리는 거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미 금리의 어떤 차이가 일단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 원화가 조금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업종이라면 이왕이면 한국에서 베팅을 했을 때 환차익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섹터들, 성장주, 탄탄한 좀 실적과 업황 턴어라운드가 되는 섹터들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이런 기업들이 외국인들이 몰릴 수 있지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모든 섹터로 외국인들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추이를 확실하게 지켜보시면서 들어가는 쪽으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금리 인하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실적도 나오지 않고 그런 성장주를 베팅하면 또 한 번 미국 경제 지표가 나왔을 때 금리 인하를 오히려 연내에 2번이 아니라 한 번 할 수도 있겠네라고 스탠스가 바뀐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은 여지없이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기도 하면서 실적이라든지 업황이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런 섹터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환차익도 기대해 볼 만하고 실적도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들을 엄선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한미 금리차가 줄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 부담도 좀 완화되는 모습이 기대를 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담을 섹터나 업종 좀 선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당연히 오늘 가장 또 강한 흐름들을 보이는 게 반도체입니다. 네. 제가 사실 이 방송에서 네. 그날 이슈를 저희가 이야기를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이슈를 말씀드리다가 꼭 항상 결론으로는 반도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되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업황이 가장 좋은 것들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은 섹터를 공략하기 마련인데 사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메가 트렌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사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한도 끝도 없이 올랐잖아요. 관련된 종목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메모리 2대 기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관련된 소부장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최근에 사실 한 달 사이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이들 종목이 한 달 동안 좀 많이 올랐다고 해도 과거 고점 대비했을 때 전혀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를 계속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당연히 AI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 수출주들도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수출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되게 되면은 당연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화가 될 수 있어서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도 개인적으로는 가장 조금 그나마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다만 수출주라고 해서 다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수출주 중에 철강이라든지 화학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섹터들은 사실 그렇게 지금 업황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주가의 어떤 증시의 방향성과 거의 반대로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출주가 보통 금리 인하의 전통적인 수혜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수출주를 보는 건 아니다. 반드시 섹터별로 지금 전방산업의 어떤 수요라든지 매크로 지표들을 따로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든지
전지 이런 것들 오늘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눌렸던 성장주들 같은 경우도 금리나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표주들을 먼저 한번 매수를 할지 말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들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인하를 하게 됐을 때 가장 좀 먼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 종목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확실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쵸. 보통은 따라가긴 하는 편이지만 우리가 좀 불안한 요소는 좀 있습니다. 10월 23일 날 이제 우리가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 결정을 할 텐데 지금 사실 뭐 서울 집값도 계속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가계 대출도 좀 진정이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좀 보면서 금리 인하가 될지 말지를 한 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뭐 우리나라 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뭐 미국 금리 인하와 뭐 비슷합니다. 수혜주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있지만 거기에 금융주들을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금융주 같은 경우 특히나 뭐 은행권 같은 경우는 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대 마진도 지금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은행주도 봐야 되겠지만 증권주가 역시나 단기적인 강도는 더 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지금 늘 수가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물론 이것만이 증권사의 어떤 주 수입원은 아니지만 일단 실적이 늘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증권주를 좀 단기적으로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 뭐 건설주들, 그다음에 리츠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나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차입에 대한 부담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다만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을 계속 좀 확인을 하시면서 매수를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성장주들 뭐 다 좋은데 게임주들도 사실 금리 인하 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요즘 좀 다릅니다. 네. 가는 종목만 가고 오히려 빠지는 종목들은 계속 지금 바닥을 찍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넷마블이었잖아요. 네. 넷마블 올랐었고 그다음에 NC소프트도 최근에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데브시스터즈 이들 종목들이 좋았고 또 대표 종목이지만 펄어비스라든지 뭐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오히려 지금 주가가 쉬고 있는 구간이고 거의 저점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군들의 특징을 보면은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 경쟁이 받침이 많이 되고 신작 모멘텀들이 꾸준하게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신작 발표 후에 신작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흥행이 계속 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넷마블 같은 경우 최근에 8월 달에 출시했던 게임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일매출이 거의 뭐 30억 원 이상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엄청나게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신작들을 계속 출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게임주가 어떻게 보면 수혜주라고 해서 무조건 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 요즘에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거론을 해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보게 된다면 지금 HBM, 3D 낸드, 반도체 재료 부품, 반도체 장비, 온디바이스 AI, 결국엔 다 반도체거든요. 네. 네, 반도체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HBM이나 AI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 유지될까요? 지금 뭐 사실 반도체가 강한 이유는 네. HBM 관련된 쪽은 뭐 계속 좋았어요, 업황이 사실. 그쵸.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때만 좀 흔들렸을 뿐이지 계속 좋았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가 반도체 칩을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HBM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1위이기 때문에 일단 HBM 같은 경우도 공급자 5위에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더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삼성전자도 8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레거시 반도체까지도 이제 업사이클로 가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HBM이라든지 첨단 반도체 쪽, 수요가 좀 많은 쪽, 그리고 마진이 많이 남는 쪽으로 지금 우리나라 양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공급은 줄어들 거고 결국은 공급이 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쇼티지에 따른 가격 반등, 거기에 따른 또 한번 마진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로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레거시 반도체 모두 다 지금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어서 일단은 지금은 뭐 HBM 관련된 밸류체인도 보셔야 되겠지만 레거시 반도체 쪽도 함께 묶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관심주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오늘도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VN 같은 종목들도 급등이 좀 나왔었고 오늘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디스컴 장비라든지 리플로우 장비 쪽 하고 있는 PSK 홀딩스도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11% 이상 오늘 급등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 이외에 조금 덜 올랐던 종목들 중에
역시나 말씀드렸던 HPSP 같은 경우가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쪽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지금 말씀드렸던 뭐 PSK홀딩스라든지 이런 기업 대비는 조금 덜 올랐습니다. 키 맞추기를 분명히 할 수가 있는 업계 또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업계 1위 기업들 중에서 단기 급등이 좀 안 나왔던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투자하신다면 단기에도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원하는 만큼 한번 결과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PSK홀딩스가 오르면 또 그 다음에 또 PSK 같은 가족 회사거든요. 함께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돌아가면서 한번 매매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 장비주 쪽이 역시나 실적이 빠르게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 쪽 우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소재와 부품 쪽도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비 관련된 기업들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키 맞추기가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끼리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을 중심으로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게 된다면 그리고 계속 이 기조가 지속하게 된다면 로봇이라던가 바이오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다시금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최근 흐름은 좀 뜨뜻미지근했거든요. 네, 그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 반등 가능할까요? 일단 로봇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단기 급등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나왔어요, 네. 신규 접근은 조금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변동폭이 큰 종목들을 매매를 익숙하신 분들만 일단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로봇주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중에 눌림이 나오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전략이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바이오라든지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조금 특정 종목들만 움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주가 흐름도 좋았지만 기본적으로 기술 수출을 이미 한 기업들입니다. 기술력에 대해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수출을 통해서 뭐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얄티라든지 계약금을 이미 수령을 하면서 적자였던 회사가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굉장히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아닌 기업들은 기대감만으로 올랐다가 또 급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왕이면 좀 기술 수출을 이미 하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 기술 수출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CDMO 기업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쁩니다. 뭐 좋지는 않아요. ST팜이라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주가를 보시면 ST팜도 오늘 약박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강박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 때 또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어떤 비슷한 어떤 정치적인 내용이 국방수권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CDMO 관련된 기업들을 담아가는 전략도 좋으니까요. 제약바이오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FOMC 이번 달에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끝났습니다, 네. 이벤트가.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될 뭐 주요 지표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매달 네. 나오는 미국 뭐 CPI라든지 모든 지표들은 계속적으로 확인을 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금리 인하의 어떤 변동성을 이용해서 하는 매매도 중요하지만 네. 일정 포트에서는 금리 변동성과 좀 무관한 종목들을 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금리에 따라서 전체적인 계좌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최근에 이제 소비주들, 중국 소비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엔터주들 아니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중에 눌림목 나온 종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뭐 금리 인하의 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전방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을 공략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도 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지금 화장품 중에서는 용기 회사 중에 펌텍코리아가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는 1위거든요. 네. 이 기업이 최근에 일단은 조정받고 이제 반등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엔터주에서는 JYP가 뭐 최근에 박진영 대표가 이제 뭐 위원장이 됐었잖아요. 네, 뭐 크게 그걸 맞아요. 움직임 나오지 않았지만 네. 나쁠 건 없는 상황이고 주가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한번 담아놓으시면 좀 편안하게 포트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 참고하셔서 포트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FOMC 금리 인하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장의 영향과 눈여겨볼 섹터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리 인하 연내 2차례 예고되어 있습니다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변동성과 무관한 종목들, 특히나 실적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들도 함께 봐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